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읽지라의 찌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만나뵀던 단어 따라 어원 따라 세계 문화 산책의 저자 정문훈입니다. 네, 오늘도 저자님과 함께 책의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네. 어제는 좀 책의 내용에 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죠? 네, 그렇죠. 어떠셨나요? 본인의 얼굴을 방송에서 보니까? 사실 이제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방송 섭외가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하는 방송은 사실 처음 했습니다. 라디오는 한 번 해보긴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또 새롭기도 하고 얼굴을 아무래도 좀 의식하게 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뭐 부자연스러움도 있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았나. 네, 만족을 하셨군요. 네, 자평을 해보면서 네. 실물보단 잘 나오지 어제는 않았나.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을 보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자연스럽게 영상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오늘의 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책은 단어 따라 어원 따라 세계 문화 산책이라는 책이고 말 그대로 어떤 어원에 기반해서 다양한 세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다양한 단어들을 살펴봤었는데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게 이제 책의 목록 중에서 제가 일부를 가져왔어요. 여전히 조금 작아 보이긴 하네요. 네, 이렇게 책의 목록 자체에서도 그 언어와 네네. 단어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눈에 띄는 것들만 몇 곡지 가져와 봤어요. 네네. 그래서 법이 달러 대신 부르는 이름이다. 네네. 이거 우리 스타벅스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뭐 스타벅스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 버그는 그건 아니긴 합니다. 스타벅에 나오는 거는 그 허먼 멜빌이 쓴 모빌이 나오는 항해사 1등 항해사의 이름이고 그런데 이제 버기란 게 그 이제 특히 미주권에서 이 달러로 통용이 되면서 스타벅스를 뭐 포복스다 뭐 이렇게 4달러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쓰기도 하고 약간 엮어서 쓰는 건 있죠. 약간 언어를 좀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저는 마지막에 이거 모드 패션의 완성 오뚜쿠티르 이거 재밌어서 한번 또 뽑아봤어요. 그렇죠. 뭐 이건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가 나오죠? 이 파트에서는? 이거는 사실 원래 이거는 이제 저희 루이 까토즈라고 하죠. 우리 네. 명품 중에 네, 이게 네. 루이 14세거든요. 네. 루이 14세와 그 우리가 오뚜쿠띠르라고 하는 뭐 이제 약간 상류층의 그런 고급 의류 이런 거라든지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뭐 루이 14세 그리고 이제 루이 또 이제 다른 관련된 프랑스 왕들에 대한 그런 좀 얘기들이 나옵니다. 패션과 좀 관련해서 그런 네네. 내용들이 나오죠. 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뽑아와가지고 질문을 날렸는데도 네.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행이네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언어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렇죠. 문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책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영어랑 뭐 스페인어랑 프랑스어랑 약간 다양한 언어들이 섞여 있습니다. 크게 경계가 없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한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네. 사실 네. 아무래도 어제는 또 이게 자료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약간 뭐 그 가도그라간 스피드 퀴즈처럼 이게 계속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넘어가니까 저도 계속 나오는 순간마다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쫓기는 감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차분한 게 했지만 첫 뜻 했지만 네. 여튼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좀 이제 관련된 얘기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 외국어에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외국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언어 쪽 외국어에 관해서 좀 더 깊이 파괴되셨을까요? 외국어 먼저 제가 뭐 외국 생활을 어릴 때부터 계속 했던 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아까 누가 경상도 분이신가요? 글을 올리셨는데 경상도입니다. 경상도고 어디세요? 경상도? 울산입니다. 네, 울산 남자. 네, 울산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계속 어릴 때부터 언어에 많이 노출되었다기보다는 어떠한 계기가 있었냐면 그 예전에 유네스코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기아자동차에서 후원하는 거여서 이제 우연찮은 기회로 가게 됐는데 프랑스 중부지방에 간 거죠. 중부지방에 갔는데
파리랑은 또 다른 매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그게 뭐냐면 글로벌 캠프는 각 국가별로 한두 명 정도의 그 국적이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한 3주 정도 이제 합숙을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나무를 심기도 하고, 나무를 뽑기도 하고, 오솔길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벽지를 바르기도 하고, 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이제 그런 교류에서 그때 뭐 체코, 멕시코, 터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좀 재미를 많이 느꼈죠. 아, 이렇게 언어의 다양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뭐 후에는 멕시코에도 가게 되고, 북미 쪽에도 가게 되고, 이제 그런 경험을 쌓게 됐죠. 그래서 이 글로벌이 되게 재밌구나. 이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게. 네. 그 봉사활동 네. 갔을 때는 영어로 대화를 하셨나요? 그때는 영어로 대화를 했죠. 근데 그때조차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할 때였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때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그때 터키 친구가 있었는데, 그 터키 친구가 아버지가 외교관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프랑스 친구들 거기 있는 현지 애들이 못 알아듣는데 불구하고 영어를 굉장히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 친구들한테도 영어를 굉장히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멋있더라고요. 약간 조금 이제 좀 젊은 약간 끼는 아니고 약간 패기라 약간 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좀 못해도 못한다고 하지 않는다. 지금도 제가 다 언어를 다 잘하지 않죠. 물론 당연하죠. 계속 배워갈 거고 한참 배워가야 되겠지만 그냥 잘 못하지 않는다.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인들은 영어 공포증 있잖아요. 공포증이 있죠. 외국인 만나면 공포증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저는 광고 보니까 이렇게 막 땀 이렇게 막 흘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인 만나면. 네, 전 지금도 약간 외국인 울렁증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외국어를 잘 하시잖아요. 외국어를. 그런 걸로 일단 그렇다고 치고 네, 그래도 네, 외국인을 그래서. 만나면 그래도 실제보다도 좀 위축되고 좀 말을 막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지 물론 주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를 돌아보면 캐나다 10명, 캐나다인 친구 10명이랑 있는 거랑 각 국가에서 인도 친구 1명, 태국 친구 1명, 일본 친구 1명 이런 식으로 글로벌 10명 있는 거랑 뭐 멕시코 친구 1명 이거랑 압박감을 생각해 보면 캐나다 친구들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다 원어고 예를 들어 영어를 예를 들면 얘들은 다 영어를 이제 구사를 퍼펙트하게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얘기하면 뭔가 완벽한 문장을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인터내셔널 애들이 있으면 친구들 저는 일부러 그런 모임을 많이 했거든요. 일부러. 그런 모임에 가면 왠지 틀려도 될 것 같은. 나도 틀리고 쟤도 틀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틀리는 거죠. 같이 틀리는데 서로 뭐 고쳐주지 못하죠. 많이 고쳐주지 못하는데 언어는 뭐 계속 써와야지 느는 게 아닌가. 저도 배우고 있지만 제가 뭐 잘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자신감을 갖자. 자신감을 갖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리고 그때 이제 대학교 때 그런 경험에서 사실 그쵸. 책을 쓰는 지금까지는 네네. 되게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또 언어 관련돼서 더 뭐 이렇게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그 이후로는 이 책을 쓰자고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같이 공동 저자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 선배님께서 이제 같이 한번 이 컨텐츠가 재밌을 것 같다라고 좀 제안을 해주신 게 사실은 컸습니다. 컸는데 그 배경이 된 게 뭐냐면 이제 사내에서 저희 신입사원들끼리 약간 으쌰으쌰 이렇게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 네네. 약간 좀 개그스러운 약간 이런 라디오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막 직장 회식 문화 막 이렇게 막 약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종편에서는 조금은 더 공중파보다는 자극적인 이슈를 다룰 수가 있잖아요. 꼭 나쁜 이슈란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좀 했었고 거기서 이제 제가 담당했던 게 약간 좀 웃긴 멕시코인 컨셉이었습니다. 아주 멕시코인스러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라쿠카라차 뭐 이러면 라쿠카라차가 이제 바퀴벌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거는 멕시코 민중혁명 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살신 슬픈 노래. 그래서 라쿠카라차 우리는 행진곡이지만 거기서 사실은 좀 다운되는 느낌이 있죠. 엄청 구슬픈 음악이 사실 라쿠카라차다. 그리고 어제 설명드린 뭐 뱃사면 무초라든지 이런 것들 좀 흔히 보는 유럽어들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 라이브로 방송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영상으로? 그때 이제 저희 그 온에어라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막 나왔을 때라서 이제 그거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스트림이라는 또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네. 영상을 했죠. 그걸로 네. 그걸로 이렇게 지금처럼 폰으로 이렇게 해놓고 페북 네. 라이브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얼리 어답터였죠. 네, 2011년 그때 네, 그죠? 2011년쯤에 벌써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네, 그 사내에서 네네. 이제 신입사원들이 모여서 이런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 네네. 그때 맡았던 코너가 이런 이제 언어를 가지고 그렇죠. 네. 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송을 했던 거죠. 네. 네. 그게 기회가 되었고 이제 거기서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원래 이제 글로벌 이제 사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그쪽 분야에 몸을 담고 있고 이 회사에서도 그쪽을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방송을 한 거는 이제 인천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옮겨서 네. 이제 조직을 옮긴 거죠. 본사가 있는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현장에서 그렇죠. 이제 네. 옮겨서 더 이제 글로벌을 많이 접하게 된 거죠. 글로벌 마케팅을 하면서. 네. 사실 그렇습니다. 사내에서 글로벌 파트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젊은 직원들은. 네. 네. 근데 이제 글로벌로 가는 거는 글로벌 파트로 갔던 거는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좀 기다렸습니다. 좀 뭐 사정을 대략은 아시지만 좀 기다렸었고요. 좀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었고 좀 기다렸죠. 기다리고 기회가 났을 때 그냥 덥석 물고 늘어져서 그렇게 네. 그렇게 했죠. 네. 회사에서는 글로벌 파트로 가면 어떤 경험을 해요? 해외 출장도 많이 가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약간 특이한 게 해외 출장도 가기는 하지만 출장보다 저는 우연찮게 인바운드 되는 고객들을 많이 대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네네네. 뭐 좀 큰 스케일로 하면은 뭐 장차관급 아니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쪽에 이제 그 좀 높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임원분들이랑 회사의 중역분들 하는 네. 거 중역분들이랑 이렇게 뭐 의전성의 일도 있지만 네. 이제 전체적인 거를 좀 파악을 하고 네. 뭐 어떤 걸 뭐 사업할 건지 뭐 이런 것들. 네. 갑자기 일 얘기로 약간 빠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많이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였고 우연찮게 좀 국내로 오다 보니까 진짜 각국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맡으면 그 지역만 갈 건데 다 들어오다 보니까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거에 네.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하나에 딱 국한되지 않고. 네. 네. 혹시 그 얘기하세요? 마윈이 영어 선생님이었잖아요. 예. 근데 자원봉사를 그 외국에서 이제 중역분들이 오실 때 네네. 그렇죠. 중국을 소개하는 그런 뭐 활동을 담당을 했대요. 하다가?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더 외국에 대한 뭔가 좀 약간 시장에 대한 이해도 있고 견문도 네네. 넓혔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글로벌이 꼭 우리가 나가야 되지 실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으로도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국내 시장도 기회를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좋은 보직을 있으셨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또 해외를 많이 나가고 싶은데 자꾸 들어오기만 하니까 좀 그렇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네. 잘 다니고 있으니까 계속 다녀야 되고. 네. 회사 얘기 더 하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네. 회사 얘기로 너무 가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얘기 또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책은 네. 사실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책에 집필 계기나 음, 그리고 뭐 얼마나 걸렸는지 네. 네, 그런 이야기들. 그 집필 계기는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배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라디오 방송 하는 걸 보고 좀 재밌겠다라고 해서 좀 그랬고 제가 원래 또 해외에도 관심이 많기도 했고 글로벌 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세정님이 작가님 몇 개 국어를 하시냐고. 뭐 잘하는 언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잘하는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좀 편하게 하는 주력 언어는 뭐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이제 경상도 말 뭐 그런 경상도 말 그리고 이제 뭐 포르투갈어를 조금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랑 이탈리아랑 좀 전체적으로 좀 폭넓게 이제 공부를 계속 진짜 한 5년, 10년을 잡고 해가려고 하고 있고 계속 좀 해오고 있습니다. 좀 회화 쪽도 이제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냥 공부를 계속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얘기가 좀 빠지긴 했지만 빠졌죠. 유럽어, 라틴어 뭐 이런 사실 계열이 비슷하면 공부하기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 문화의 언어의 맥락을 이해하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게 혼란스럽기도 한데 스페인어랑 이탈리아어 이런 거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사실
이탈리아 굉장히 비슷하고 포르투갈어도 비슷하고 네. 좀 약간 프랑스어랑 스페인어에서 약간 프랑스 넘어간 이건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제가 느낌으로는 약간 포르투갈이 그 사이 정도 있지 않나 포르투갈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는 굉장히 비슷하고 예,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하고 뭐 남녀 이제 성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예. 네. 재밌죠 뭐 다양하게. 네. 저는 한 몇 년 전에 이제 좀 영어를 마스터하는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네. 그럼 포기해야 되겠다. 이 언어라는 게 마스터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한 개 언어씩 끝내잖아요. 네. 한 개 떼고 네. 딱 시험 점수 어느 정도 받고 그 다음 언어 하고 내가 몇 개국어 한다. 이제 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했으면은 한 개 국어가 좀 더 잘할 수는 있었겠죠. 그 다음 국어가.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폭넓게 좀 장기적으로 계속 언어는 또 바뀌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다들 지금 엄청 부러워하고.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스페인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잘하거나 꼭 그런 건 아니고 음. 관심이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여쭤보신 이제 질문 중에 그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얼마 썼냐 이런 질문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집중한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3년 정도를 계속 또 회사 일로 맥이 끊기면 한 번 네. 끊기면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안 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평일 때는 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제가 체험하는 과정을 갖고 주말에 거의 약간 일요일에 네. 정리해서. 일요일에 좀 정리를 이제 하루 이렇게 쭉 좀 쓰는 식으로 했죠. 근데 뭐 관심 분야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꾸준히 뭐랄까 내 관심 있는 분야를 네. 조금씩 쌓아가는 그게 그렇죠. 굉장히 약간 중요한 알아가는 느낌이 좋죠. 것 같아요. 네. 네. 목이 타네요. 네. 윤정님이 많이 언어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작가님만의 비법이 있나요?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언어 유사성을 좀 가지고 한다. 제가 다른 뭐 인터뷰가 정말 별로 안 들어오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하게 돼서 네.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저도 이제 시도해보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쉬운 거부터 다가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저희가 잘 알잖아요. 네. 한국어를 알고 있죠. 네. 그러면은 그걸 영어로 보는 거죠. 예를 들으니까 다른 언어를 계속 배우고 싶다면 네. 그 영어로 본 걸 다시 스페인어로 보는 거죠. 네. 유사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언어 유사한 거를 아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죠. 우리가 막 CNN을 근데 제가 막 너무 언어 전문가처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본인만의 이제 제 생각, 의견,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면 CNN 백날 들어봐야 안 들린다라는 소리가 많이 있죠.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진짜 이제 잘 CNN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게 좀 쉬운 내용부터 다가가야 되지 않나. 쉬운 거를 반복하고 쉬운 거를 계속 A에서 B, B에서 C로 언어를 이렇게 계속 연관을 약간 거미줄처럼 짓다 보면은 좀 더 편하게 다가오지 않나. 특히 유럽어는 유사하기 때문에 뿌리가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조금 더 완전히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언어를 새로 접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학원을 찾잖아요. 학원을 찾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뭐 사실 스페인어 굉장히 배우고 싶어요.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뭐 앱을 활용해 보기도 했고 듀오링고라는 앱도 그 추천도 주시기도 했고 네네. 예전에.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좀 다른 언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 하고 싶은 해보고 분들.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원? 책?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원은 지금 앞으로도 안 갈 생각입니다. 이탈리아어, 뭐 프랑스어 학원 안 갈 생각입니다. 뭐 스터디는 이제 좀 스페인어 스터디는 이제 계속 좀 해오기도 했고 그러긴 했지만 계속 뭐 학원은 크게 생각은 없고 제가 앞으로 소개드리겠지만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독학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좀 노출되는 곳에 좀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도 사실 그런 채널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미더비라는 이제 플랫폼인데 그런 채널을 그런 채널들이 있죠. 그걸 먼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되나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사실 굉장한 그러니까 굉장한 게 아니고 굉장히 제가 약간 굉장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리시니까 굉장히 다양한 국가가 사실 그러니까 국가 숫자가 많거든요. 하나에 딱 포커싱 됐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시겠죠. 이제 다 가봤느냐, 약간 다 이거 경험한 거냐. 근데 저는 이제 다
실제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사람을 만나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 사람을 만나보는 것 중에 미트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앱 중에 네. 미트업 네. 이라고 해서 네.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다운 받으시고 네. 그냥 이제 치시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네. 뭐 어떤 등산이라든지 그러니까 미드업은 이제 만나는 거죠. 음. 만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예전에 이제 그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그거 있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상심이 크고 아프다 보니까 서로 간에 위로해주자는 걸로 네. 이제 만나자 오. 카페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진짜요? 좋은 약간 굉장히 그 유망한 또 굉장히 또 나왔죠. 그 유망한 그 스타트업 이런 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의 180개국에서 한 2-3천만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시작한 앱. 미국에서 시작한 거죠. 미국에 그래서 되게 많아요. 지금 뭐 IT 쪽으로도 되게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미국 그쵸? 갔을 때 그쵸?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밸리가 많습니다. 매일 밤 미더업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미드업이 실리콘밸리로 특화돼 있어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그냥 아무데나 가면 근처에 미더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미드업이 국가별로 특성이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또 그런 미드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뉴욕 본사에서 온 사람이 약간 강의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 우연한기에 오셔가지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언어 배우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미드업을 접하게 된 거는 아는 동생 추천이었는데 홍대에서 아마 여기도 지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무조건적으로 뭐 신봉하거나 이런 무조건 좋다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때 이제 홍대에서 가보면 그 당시에 이제 랭귀지 캐스트라고 해서 그 홍대 카페 큰 카페를 2, 3층을 이렇게 빌려놓고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한 테이블 한 5개는 영어 국기를 영어로 돼 있고 나머지는 또 스페인어 국기 돼 있고 1호 국기 돼 있고 그러니까 일본 국기 돼 있고 중국어 국기 돼 있고 그 테이블에는 그 언어를 쓰는 거죠. 네.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제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등산도 있고 저도 이제 등산을 가보기도 있고 뭐 매주 남산을 가기도 하고 청계천을 가기도 하고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 뭐 어학당에 있는 친구든지 뭐 아니면은 영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많이 뭐 보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외국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한국은 이제 언어적으로 굉장히 비율이 높다. 네. 언어 배우기 좋다. 가면 실제로 외국인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렇죠. 그 외국인들이랑 뭐 그 액티비티를 하면서 그렇죠. 예. 언어를 쓰니까 부담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인터내셔널들이 모이니까 아무래도 네. 다국적. 네. 무조건 다국적 편합니다. 네. 미국 가서 네. 미국 친구들이랑 있으면 맞아요. 좀 힘듭니다. 약간, 맞아요. 네, 저도 힘들더라고요. 네. 네. 좀 힘들고. 딴 얘기지만 아까 이탈리아에서는 정치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미더블. 네네. 유럽에서는 미더블 독서 모임으로 많이 쓴대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지금 누가 네. 글을 주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네, 들어서. 작년에 북유럽을 갔다 왔는데 북유럽에서 매일매일 미더블 참여해봤어요. 오. 그때 그 Drinking About Writing이라는 이제 맥주 이런 거 마시면서 글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스톡홀름에 이제 비행기 내리자마자 네. 이제 그 짐 끌고 가가지고 혼자 외국인이고 이제 거의 그때는 다 스웨덴 친구들이었는데 북유럽은 좋은 게 이렇게 좀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잘 들어주는 느낌도 있었고 뭔가 시끌벅적하다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그래서 그 친구들 되게 재밌었던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불이라는 주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불이 숲에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 불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냥이 있다 예를 들면 성냥이 있고 너는 어떤 주인공이 숲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디벨롭하는 거예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네네네. 성향이 있는데 네. 어떤 걸 시작하고 이거는 재밌다. 이 사람 배경이 어떻게. 맥주를 마시면서. 그렇죠. 이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킵을 했죠. 왜냐면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스킵하고 마지막에 부끄부끄 하니까 부끄부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조금 첨언을 하게 됐는데 약간 그런 것도 실제 독서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독서 모임이 많이 있고 토론하는 모임이 되게 많아요. 유럽 쪽은. 네. 좋다. 그래서 외국 가서 하시기에 좋다. 왜냐하면 거의 무료입니다. 이게. 네. 커피만 마시면 됩니다. 네. 한국에서도 그래서 미드업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독서 모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창원님이 질문 주신 거를 네. 잠깐 그 이원복 작가님의 꼭꼭 꼬리를 무는 영어 같은 책이냐? 영어가 아니라 유럽어의 핀트가 있느냐? 그렇죠. 책에 관해서 꼬리를 질문해 주셔서. 무는 영어는 이제
한오림 그분 이원복 작가님 이랑 이제 또 한오림 작가님 이렇게 두 분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시작점이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시작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같은 경우는 약간 어원이잖아요. 네. 풀2로 시작하면 PR2로 시작하면 그게 어떤 식의 의미를 갖는지 원절한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조금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 그렇진 않지만 좀 경험에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파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숨겨져 있다. 약간 이런 거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뭐 출판사에서 들으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단어 따라 어원 따라가 약간 그 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얘기를 하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약간 비슷하게 하느냐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모방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사실 단어 어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어가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원래 언어를 좀 더 넣었다가 공동 저자분이랑도 이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언어만 있는 건 사실 재미없다. 그냥 뜻 해석에 그치는 건 재미가 없다. 그 문화를 아는 게 재밌다. 그래야지 그 현지에 가서 사실 배우는 거는 언어도 있겠지만 거의 문화를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엄청 잘 팔리고 있잖아요. 네. 오늘을 계기로 또 이렇게 또 많이 팔리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나온 지는 꽤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요. 중고 서적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아시죠? 사실 우리가 토크로 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빨리인데 또 이제 조금 더 해도 되지 않나요? 한 10분 정도는 더 가도 되겠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어주신다면 그리고 또 가장 엑기스 준비했던 뭐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어떤 얘기죠? 어떤 재미있는 경험 그리고 같이 소개해주고 싶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세계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국내에서 즐기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소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캠프를 또 떠난다거나 장기간 이런 건 좀 어렵죠. 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뭐 세계 일주를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제 아는 친구도 한 명 또 세계 일주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뭐 저도 그럴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다니실 거죠? 그렇죠. 이제 국내에서는 열심히 다닐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미드업 같은 그리고 이제 해외 가서도 미드업 같은 거 괜찮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현지 프로그램 꼭 미드업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음악이면 음악 관련된 모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춤이면 춤이 있을 거고 미술이면 미술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모임들을 좀 사전에 좀 찾아서 가고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체험하면 좋지 않나.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는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가급적이면은 에어비앤비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현지인과 같이 있는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면 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사실 그런 음점은 있어요. 에어비앤비가 원래 취지는 약간 카우치 서핑. 서핑.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집주인하고 뭐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친해지고 그런 그런 데가 맞나요? 제가 갔던 데는 주인은 가죠 그냥 가죠. 집만 주고 가죠. 반키만 주고. 요즘 또 사실 전문으로 그걸 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재밌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좀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이탈리아 로마에 이제 갔습니다. 로마에 있어 보이죠. 로마에 가서 호텔에 못 묵고 이제 에어비앤비를 해보겠다고 해서 에어비앤비를 했죠.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그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막 벙크베드인데 제가 이제 1층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 천으로 돼 있고 이렇게 막아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는데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살더라고요. 이탈리아 친구가 이제 텔레마케터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가 1층에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습니다. 피곤해서 시차도 있고. 근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로. 저한테 아직도 저장돼 있는데 그 친구가 2층 올라가서 그냥 둘이 자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1층에 거의 열려 있고 그냥 이게 건물의 1층, 2층이 아니고 그냥 방 하나에 같이 자는 거예요. 이렇게 1층, 2층에. 엄청 그런 경우 그렇게 현지인을 바로 잠들던가요 그들이? 뭐 그렇죠. 그렇군요. 이탈리아인들이니까. 맞아. 이탈리아인들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을 나누나요? 이탈리아인들은?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사랑 표현을 많이 하죠. 뭐 언어로 뭐 디아모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네. 뭐 그래서 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되게 놀랐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돈은 냈는데 그래서 그냥 묵었죠. 뭐. 어쩔 수 없었죠. 네. 또 다른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경험 에어비앤비 있을까요? 경험 네. 이제 북유럽에서 좀 계속 했었고요. 북유럽에서 했었고 뭐 다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좀 특별했던 게 이제 불가리아 출신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이제 글을 쓰는 친구였어요. 약간 그 기자 같은 기자 작가 약간 작은 짧은 이제 소식들 기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건 좀 약간 이민자들의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민자들 어떻게 사는지 약간 이런 것들. 약간은 좀 무거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듣기 시작하면 또 계속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끝도 없이 하는데 근데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 좀 가까이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도 듣고 네. 여기서의 우리 삶은 어떻다. 또 뭐 핀란드 갔을 때는 아일랜드 출신의 그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우리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EU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큰 그거 없이 이렇게 옮겨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직업 구하기도 굉장히 쉽다. 그래서 EU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네. 그래서 브렉시트를 보면서도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었을 건데 그냥 그런 친구들 보니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보게 되고 제가 뭐 자세히 모르지만 조금은 해보게 되고 결국은 좀 이렇게 현지 로컬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면 네네. 그 지역 정서나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약간 그 저희가 북유럽이면 무조건 잘 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삶이 좋다.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핀란드 같은데 그 예를 들어 헬싱키 수도 같은 경우에 네. 그때도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라든지 네. 들어보면 동네 사람들이랑 좀 얘기할 기회가 있어 들어보면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서 그 친구도 이제 버스를 같이 기다리는데 벼룩시장에 이제 물론 이제 외국은 벼룩시장이 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물건 팔러 가는데 그게 또 뭐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학비는 따로 그렇게 내진 않지만 생활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생활비가 높아서 자기도 계속 마련해야 된다. 쉽지 않다 이거. 뭐 그런 얘기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지구 얘기들. 어디에 가나 다 사람 사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네. 오늘 준비 많이 했는데 다 다른 얘기하고 끝나겠네요. 네. 네. 네, 방송 여러 끝나기 전에 가지 꼭 이 얘기 해야겠다. 책 내용도 준비 많이 했는데 네. 책을 앞에다 이렇게 책 내용을 준비 많이 네. 했으나 오늘 못 들으시기 때문에 네. 책에서 네.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은 생각이네요. 이거 농담이고요. 네네. 네, 이거 농담입니다. 그리고 어떤 준비했던 거요?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요? 재밌는 얘기요. 이제 제가 캠프를 하면서 그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 그 제가 이제 재밌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고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좀 구상했던 제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이제 짧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짧게 적혀 있는데 초콜릿에 밥을 비벼주는 수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 네, 천천히 물을 드시고 맞아요. 아까 연학님인가 그 초콜릿에 밥 비벼주는 수녀님 네. 얘기를 또 지목해 주셨는데 하셨어요? 아까 감사합니다. 제가 리스트 볼 때 네, 그 초콜릿에 밥 비벼주는 수녀가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건데 멕시코에서는 초콜릿에 밥을 비벼 먹을까요? 먹습니다. 네. 네, 초콜릿 밥 비벼 먹습니다. 웃기죠. 저희가 뭐 어릴 때 우유, 뭐 사이다에 말아 먹는다고 막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네, 제 친구들 중에 약간 이상한 친구들 있었는데. 네. 취향인가요? 아니면 약간 일상적으로 그렇게 거의 된장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급. 몰레라는 소스가 있는데 이 유래가 재밌습니다. 이제 산타로사 그 수녀원, 이제 그 푸에블라 지방에 있는 수녀원에 대주교가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하루는. 그래서 대주교한테 뭐를 줘야 되냐, 어떤 걸 대접해야 되냐, 큰 높으신 분이 오는데 그래서 그 수녀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 수녀 막내 수녀가 요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다 섞었습니다. 고추 부터 해서 뭐 멕시콘 고추 원래 원산지에 가까우니까 고추부터 해서 다양한 향신료라고 해야 되나요? 다양한 뭐 고기도 썼고 근데 고기는 잘 없었겠죠.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야채 같은 것도 막 썼고 하는데 거기 초콜릿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그걸 섞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몰레라고 해요. MOLE라고 합니다. 몰레. 네. 근데 그 몰레라는 뜻이 뭐냐면 섞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약간 멕시코 고어에 가까운데 믹스라는 뜻입니다. 믹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중에 몰레로 끝나는 게 있죠. 뭐가 있죠? 몰레? 과카몰레가 있죠. 과카몰레.
그래서 이 과카몰레가 아보카도 과카몰레라는 단어가 그렇죠. 아보카도를 섞었다는 뜻입니다. 아구아카테. 그래서 과카몰레를 아보카도를 섞은 것이 과카몰레다. 네. 그래서 그 몰레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몰레 이 향이 좀 세요. 이 몰레 향이 좀 세가지고 그 몰레 향이 세서 그 공항 검색대 이런 데서도 이거 뭐냐, 약간 위험한 폭발물 아니냐 이렇게도 검색 당했을 정도로 네. 그 몰레라는 게 있죠. 근데 몰레가 제가 먹고서 초콜릿이라길래 굉장히 이상했어요. 사실 약간 매콤한 초콜릿 소스 같은 건데 근데 맛있습니다. 보통 닭고기를 이렇게 썰어 넣어가지고 밥이랑 먹거든요. 약간 카레같이 그런 식인 거죠. 근데 맛있어요. 그 뒤에는 저도 되게 좋아하게 됐죠. 거의 멕시칸이 됐죠. 네. 그거 이제 먹고. 네, 그러니까 향신료와 거기에 초콜릿을 여러 넣은 가지가 게 몰레고 네. 그거를 이제 다양한 요리에 사용을 해서 먹는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몰레로 명명이 된 거죠. 그런 네네. 이제 이름 유래로 해서. 네. 이게 거의 제 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재밌는 것 진짜?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 것 중에 있겠죠. 하나겠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것 중에 하나다. 네네. 네. 거의 두리안급이 아니냐고 연학님이 하셨는데. 두리안은 냄새가 좀 그냥 이렇게 심하죠. 두리안. 과일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몰레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몰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몰레. 꼭 멕시코에 가보면 몰레. 네, 몰레를 한번. 몰레를 국내에서 파는 곳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저희 뭐 이태원 뭐 바토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코레아노스도 있고. 근데 몰레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콩을 이렇게 갈아서 그 저기 광화문에 파워플랜트라는 데 가보면 그 코레아노스가 있더라고요. 그 코레아노스 저기 이태원에도 있죠. 코레아노스 가보면 그 이렇게 뿌리올레스라고 해서 이제 콩을 또 많이 밥에 비벼 먹거든요. 그거는 있는데 몰레는 잘 없더라고요. 몰레. 이걸 사업 아이템으로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멕시칸 푸드를 되게 좋아해서 네. 많이 물어보거든요. 국내 네.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냐고. 네, 네, 그래서 네.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물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멕시칸에서도 그렇게 맛있냐라는 네. 멕시칸 요리들이 다 맛있냐? 제가 그런가요? 느끼기에 네네. 저는 아주 맛있는 것 같아요. 멕시칸의 실제로 현지 음식이 맛있다. 네. 네. 특정 브랜드를 거론하긴 그런데 네. 그 이제 멕시칸 요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멕시코에 이렇게 멕시칸 퀴진이 있고 좀 이속을 멕시칸, 말하면 네. 그리고 텍스맥스가 있습니다. 텍스맥스, 텍사스식 멕시칸이 있어요. 약간 온도보드 같은 거는 약간 텍사스식, 약간 미국식 멕시칸이죠. 예를 들어 우리 깨사디아 있잖아요. 네. 깨사디아가 뭐냐면 그 또르띠아랑 네. 깨소가 그 스페인어로 이제 치즈입니다. 그래서 또르띠아에 치즈를 붙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깨사디아를 많이 넣어 먹잖아요. 네. 뭐 김치 깨사디아도 있고 많이 넣어 먹죠. 맛있죠. 네. 그게 이제 텍스맥스 스타일, 약간 텍사스식 스타일이고 그 깨사디아를 멕시코 현지 약간 시골 쪽에 가면 그냥 치즈 있잖아요. 치즈 그 또르띠아 이렇게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냥 그것만 구워서 거의 그것만 구워서 원래는 그런 식이에요. 네. 약간 멕시코식은.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저도 가끔씩 해 먹는데 네. 스트링 치즈를 얇게 이렇게 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스트링 갑자기 치즈. 무슨 백종원 아저씨가 된 게 네. 그 스트링 치즈를 네.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이팬에 이렇게 예열을 하는 거죠. 예열을 한 다음에 또르띠아를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덮을 필요는 없고 일단 이렇게 스트링 치즈를 쫙 해놓은 다음에 이제 뒤에 덮는 거죠. 좀 이제 익었다 싶을 때 덮으면 싹 이렇게 녹습니다. 그 녹는 거를 먹으면 네. 그게 이제 꿀이나 진짜 현지 그런- 깨사디아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필요 없어요. 그냥 깨사디아만 먹으면 됩니다. 그냥 그것만. 네. 치즈의 담백함이 있기 배고프네요. 때문에. 네. 그렇군요. 다들 배고파진다고. 네. 네. 그- 내일 드시면 되죠. 네. 네, 좀 그 참으시다가. 우리 작가님 되게 멕시코 사람 닮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아까 저는 되게 아는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아니,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신다고 아까 얘기하셨었는데. 아니 오늘 아주 상쾌합니다. 오늘 아주 워낙- 상쾌하고 네. 화요일은 괜찮아요. 어저께 월요일에서 좀 힘들었는데 화요일은 네. 아니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지금 어제 이제 사실 저희 좀 이렇게 붙어서 나오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떨어져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어안 렌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광각으로 나오게 하려고.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지금 어둡게 나오시는 거고. 그렇구나. 실제로는 좀 실제 얼굴을 마지막으로 산뜻하게 보여주고 네네. 끝내죠. 실제는 지금 네. 굉장히 밝은 상태예요. 아주 밝은 상태죠. 네. 비슷하세요. 아주 밝은 상태인데 이 광각 렌즈 때문에 약간 좀 그렇게 보일 수도 피곤해 있다. 보이셨겠지만 밝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밝나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많이 들어주시는 다양한 분들이 있었는데 또 되게 즐겁게 또 네.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준비했는데 네. 이 정도로 일단 그래도 만족합니다. 네. 오늘도 책벌레 책일지라에 나와서 이렇게 네. 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네. 제가 앞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앞으로도 주셔가지고. 네, 책이 많이 더 팔려서 아유, 아니, 저한테 뭐 소고기를 그런 많이 거는. 사주시기를 소고기요?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네, 그냥 편하게.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알겠습니다. 셋 하면 뭐라고 네. 하죠?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네.